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4월 총선거를 앞두고 남북 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고 자유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통일당이 창당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남북통일당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당 이름이 확정되고 당 깃발이 등장하자 탈북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당 대표는 자유북한방송 대표인 김성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인 안찬일 두 사람이 만장일치로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과 탈북민들의 권익을 위해 어렵지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길 끝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꿈에도 안아보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통일당 창당은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가 가장 큰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활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성옥 모자 장례식과 관련해 한국통일부가 탈북민 사회를 무시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이 바뀌는 등 여러 차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00만의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통일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통일된 다음 하나의 통일 단결된 힘으로 북한의 통일을 이룰 것이며 북한 재건의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이 같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활동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 특히 특권층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큰 아픔이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저들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서 북한 자유화의 대문을 열어나가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창당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축사를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금 한국은 통일과 분단이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4천 명 가량입니다. 전국 조직을 갖춘 남북통일당은 다음 달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당 득표를 얻어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21대 총선은 다음 달 15일.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염 대응과 치료에서 성분이 낮은 계층과 지방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과 특수계층 보호에 집중하면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 주민들에게 감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BOA에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제도와 지역 차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에 보건 의료 지원을 집중하고 동료 계층이나 적대 계층은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이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Now there's more regional disparity. We're looking at some of the data, health data, and we're seeing ways in which, whether it's vaccine coverage or other measures, malnutrition, that there's more disparities between Pyongyang and the rural areas. 실제로 유엔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평양과 지방의 영양 상태와 의료 보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만성 영양 불량률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평균 값은 이제 19% 정도잖아요.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30%가 넘고 그다음에 평양은 10%,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지방 주민들의 면역력이 훨씬 약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상황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거의 방치한 채 평양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을 수호하는 특수기관, 특히 군대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에 주력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I mean, there'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the Kim regime is scared of the military spreading a virus to him because he has no defense
There are no missiles that will shoot down the coronavirus. 크로닌 석자는 김 위원장이 3일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지도할 때 주변의 북한 군인들이 모두 마스크를 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김정은 정권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위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중 국경 지역 통행을 감시하는 국경수비대, 평양으로 향하는 도로 검문소 군인들이 바이러스 접촉 확률이 매우 높아 군대 감염에 대한 김 위원장의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구호처럼 모든 인민의 건강 보호에 집중하길 원하지만 북한의 모든 게 체제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일본과 한국이 상대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불필요한 정치적 다툼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6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공동의 적을 대면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다른데요. 북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은 낮고 경제 활동에서도 성적 착취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에서 국제 분여절로 부르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앞서 북한 내 여성들이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적극 참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근 사태 이후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등 경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적 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2018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려면 관리들에게 뇌물, 즉 성접대까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자들은 마지막에 자기 할 게 없으면 제 몸이라도 바쳐서 돈을 버시는 이 남자들은.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인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경제적인 참여 때문에 더 심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인권 박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도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오에야 퀸터나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이 전체 인구의 51.1%를 차지하지만 2018년 3월 기준으로 노동당 부위원장 11명은 모두 남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외교협회는 지난 1월 여성파워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내 여성 대의원 비율은 18%로 이는 전 세계 193개국 중에 123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46년에 남녀 평등권 법령을 제정 공포했고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여 남녀 평등에 관한 법적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 내 공공 혹은 사적 공간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명시하는 법률이 없다며 북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북한이나 다른 난민들의 진입을 불허하거나 탈출한 곳으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데니얼 크리텐브링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베트남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탈북민 사건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 지켜봤듯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보다 넓은 주제들에 대해 핵심적이고 긴밀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는 국무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국무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